네, 안녕하세요.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의 이한입니다. 네, 오늘 4월 21일 클로징벨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는 세 가지 정도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시황, 유가의 하락, 이틀째 하락에 대한 얘기 첫 번째 말씀드리겠고요. 역시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넷플릭스 얘기 잠깐 언급하겠고요. 세 번째는 오늘의 메인 주제인데요. 금값에 관한 얘기, 그리고 금투자에 관한 입장 간단하게 이 세 가지만 정리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리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으로요,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공식적으로 4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네, 유튜브 4만 명 됐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안정되고 좀 더 진지한 마음으로 해야겠는데요. 아쉽지만 3만 명 때도 아쉬웠고 4만 명 때도 아쉬웠고 저희가 거국적인 행사, 거국적인 게 아니라 글로벌 행사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시장이 좋아지고 세상 살기가 편해지면 언제 한번 거국적인 모임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진행하겠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고요. 장수법문제는 늘 마찬가지지만 오면 같이 한번 또 특별 방송도 할 생각이 있겠지만 여하튼 그동안의 초심대로 저희는 늘 묵묵히 하겠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상세 보기 한 번만 들어가시면 미국 주식에 받는 다양한 혜택을 키움증권에서 제공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미리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키움증권 해외 주식 홍보대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주식 수수료 0.1%, 환율 우대 95%. 여기에 대해서 논쟁이 많은데 여하튼 그런 자세한 얘기는 여기 직접 한 번은 찍고 들어가셔야지 비대면 계좌 혜택 받는다는 거 확인드리겠고요. 요즘 보면 입고 이벤트도 다양한 증권사에서 하고 있는데 입고하면 돈을 주는 서비스를 주는 이유가 입고하는데 돈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품을 드려야 돼요? 다른 데서 옮겨오려고 그러면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P 500이 3% 떨어졌습니다. 나스닥이 좀 더 떨어졌어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우가 2% 떨어졌는데요. 오른쪽 화면 보시면은요, 이쪽인가요? 이쪽 왼쪽으로 좀 바뀌네요. 여러분들 보시면 네, 금융주가 제일 많이 떨어졌어요. 3% 떨어졌고 더 많이 떨어진 것이 기술주가 떨어졌는데요. 기술주 중에서도요. IBM이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이 썰렁한 데다가 실적이 썰렁한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부진을 언급했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대표 주식들이 떨어졌어요. 업계에서는 이제 Salesforce.com이라든가 오라클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6, 7%씩 떨어지면서 기술주의 하락폭이 의외로 제일 컸고 그 다음에 금융주 그 다음에 에너지는 의외로 별로 안 떨어졌어요. 워낙 많이 떨어질 것도 없는 모양입니다. 금융주가 많이 떨어진 이유는 금융업계가 은행 업종이 뭐 중앙은행, 대형은행 그리고 지방은행 말할 것 없이 에너지 업체들의 수많은 에너지 업체한테 대출을 많이 깔아놨잖아요. 그에 대한 부담.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살려줘야 되고 해야 된다 얘기하지만 그건 뭔 얘기 될게요. 그런 것들 때문에 에너지가 금융주가 더 떨어졌고요. 금융주 중에서 딱 살아있는 거 금융주 중에 딱 살아있는 거는 오늘 플러스 난 거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 중에서 제가 아는 것 중에서는 제가 관심 있는 것 중에서는 블랙락밖에 없죠. 블랙락은 대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시장이 어저께 1.8%, 오늘 3.1%, 하부로 보면 다우지수가 1000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그죠? 이제 저희가 오른쪽 그림을 보면 바닥에서부터 3월 23일이었어요. 그때가요. 3월 23일부터 쭉쭉쭉 올라가면서 200일선까지 닿는 듯 기다렸지만 다시 조금 흘러내리는 이틀째 흘러내리면서 이게 또 조금 흘러내리면 많은 분들이 또 유유하고 부담스럽잖아요. 이게 그래서 얼마만큼 더 떨어지나 더 많이 떨어지나 뭐 이런 것들이 주가의 하락 요인으로 좀 불안한 거죠. 특히 미국 주식, 한국 주식 오래 하셨던 분은 큰 걱정이 없지만 흔히 얘기해서 동학개미 하시는 분들 있죠. 특히 동학개미의 상당 부분은 이제 무리해서 하신 분도 계시고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적금을 해약하고 하신 분들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단 말이죠. 대출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러면 안 되지만 이렇게 레버리지를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불안하죠. 레버리지를 있으신 분들은 20% 떨어질 때 40% 떨어지는 효과가 있잖아요. 대부분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 불안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유가는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6월물인데요. 6월물 기준으로 보면 오늘 또한 3, 40% 떨어졌죠. 유가 오늘 13달러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미국 달러의 강세가 지금 보면 어찌됐건 또 현금이 중요하다 뭐 그런 생각이 할 수 있죠. 그래서 달러가 강해졌는데요. 달러가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주시장이 약간 또 불안불안하니까 일단 현금부터 챙기자, 달러부터 챙기자 하는 심리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3월 10일 이후 최저 수준 갔어요. 뭐가? 10년물 국채금리가 내려갔다는 것은 채권값이 올라갔다는 의미입니다. 채권값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예. 금값이 이제 중요한데요. 금값이 1700달러 수준에서 혼조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값이요. 금값은 이제 1740, 50, 60 가다가 금값은 1700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1700달러 혼조인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금의 방향성은 감히 제가 말을 못하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금은 포트폴리오에서 한 축을 갖고 가자는 생각은 거의 10년째, 20년째 하고 있고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냉정하게 투자의 관점을 떠나서 금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이런 거죠. 연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한국은행, 일본의 BOJ, 그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ECB 이런 데서 그리고 영국의 영란은행 할 것 없이 전부 다 돈을 찍어내잖아요. 돈을 찍어내죠. 돈을 막 찍어내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죠.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고등학교 때 이거 경제랑 아무 상관없어요. 돈이 많이 풀리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죠. 그러면 우리 전통적인 상식적으로 보면 물건을 삽니다. 물건을 사면 그러니까 정답은 없지만 부동산을 사람이 있어요. 땅은 어디 가겠니? 땅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불패 신화가 있어서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또 뭐가 있어요? 또 여성분들 또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샤넬 백을 사겠죠. 샤넬 백, 루이비통 백을 사겠죠. 그죠? 그리고 딱 고인 못 오시게 뭐 백 있죠. 전 잘 모르지만 백 있잖아요. 그리고 사겠죠. 또 하나의 축은 금이죠. 금은 절대적으로 생산 활동을 참여하지 않습니다. 금은 절대로 부가가치 생산하지 않아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금을 안 산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던 건데요. 어찌됐건 금은 변하진 않잖아요. 금은 1온스, 2온스 수량이 변하진 않죠. 무게가 변하지 않죠. 물론 잊어버리면 꽝이죠. 금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오늘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자료를 냈는데요. 자료의 제목이 이겁니다. The Fed can print gold. 연준이 다 할 수 있지만 금은 찍어내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금일 1, 2년 내에 next 1, 2 years에 3,000달러를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보여드린 건데요. 물론 이 사람들의 주장이고 예전에 보면 뭐 골드만삭스가 2,000달러 뭐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랬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3,000달러라는 것도 눈에 확 띄어갖고 제가 소개해드린 건데요. 이런 거죠. 제로금리가 미국의 제로금리인데다가 심지어는 주요 국가들의 대부분이 마이너스 금리잖아요. 유럽의 여러분들이 아시는 국가 대부분이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일본 마이너스 금리가 우리는 아니고 미국 아니지만 미국도 조금만 시장 경제가 되면 마이너스 금리 트럼프 대통령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의 가치가 있다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3,000달러를 얘기하는 거죠. 정답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것이 금 사야 돼요? 노코멘트입니다. 다만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분산 투자 각각의 입장에서 10%가 됐건 20% 됐건 30% 됐건 뭐 30%까지 너무 심한 것 같고 저는 그냥 보통 말하면 학생들이 꼭 질문하고 그러면 15에서 20%짜리는 괜찮다라는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각자 판단하셔야 되는데 금의 방향성 이게 단기적으로 2배, 3배 이런 건 제가 모르겠고요. 분산 투자는 충분히 갖고 가시는 게 맞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보면 뉴먼 골드 있죠. 예전에 뉴먼 마이닝인데 합치면서 회사가 두 개 합치면서 뉴먼 골드 코프가 됐는데요. 요즘 같은 세상에 요즘 같은 아사리판에 좀 치사하죠. 주가는 이제 사상 최고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52조 2년 내 최고치를 가고 있는데요. 배당을 요즘 같은 아사리판에 배당을 또 79%나 얄밉게 올려놨어요. 배당을 올려놨습니다. 몇 퍼센트나 79%나 올렸어요. 그러면서 52조 최고가 수준으로 막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이거는 마이닝의 세계 1위 회사가 됐어요. 두 개 합치면서. 그러면 오른쪽 있죠. 오른쪽. 가장 쉬운 거. 여러분들 금을 사고 잘 들으세요. 금을 사고 파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국에 계신 분 위주로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계셔갖고 사고 파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KRX가 제일 편할 겁니다. 예. 금선물 거래소가 제일 편할 거예요. KRX라고 다 하잖아요. 증권회사 통해서 하잖아요.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하는 거 KRX요. 미국에 계신 분들은 GLD가 제일 편할 겁니다. ETF가 GLD가 편할 거가 되게. 일반적 GLD는 금을 그대로 추정하는 겁니다. 금을 가격을 그대로 추정하는 게 GLD예요. 예. 이거는 여러분들 생각하는 원유랑 개념이 많이 틀립니다. 그냥 금 자체로 추정하는 겁니다. 왼쪽은 GDX예요. GDX. 저는 GLD를 안 갖고 있고 저는 GDX를 갖고 있다라고 여러 번 공개했는데요. GDX는 엄청 방향성이 엄청 GLD보다 훨씬 등락이 커요. 지난번에 2월에서 3월에 떨어질 때는 저것도 훅 떨어지죠. 훅 떨어지죠. 금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집니다. GDX는 골드 마이닝 플러스 골드 스트리밍 기업이 합친 거예요. 뉴먼 마이닝도 들어있죠. 뉴먼 골드도 들어있는데 스트리밍이라는 거는 금을 채굴하는 것도 있지만 금을 유통시키는 회사들 돈도 지불해주고 유통하는 것들이 다 포함된 게 GDX입니다. GDX요. 아시겠죠? GDX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초보 투자자분들은 GLD 사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안전해요. 그냥 금을 아주 100% 추정하는 겁니다. 금 가격 그대로 가는 거예요. GDX는 그 기업인데 여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골드 마이너도 들어가지만 골드 스트리밍 기업, 스트리밍은 뭐다? 유통기업도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답은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가 지금 올해 들어서 가장 잘 나가는 S&P 500 기업 중에서 넷플릭스와 아마존이죠. 이번 S&P 500 이번 1분기 실적 시즌에 관심은 두 개밖에 없어요. 저는 넷플릭스, 이번에 오늘 나온 넷플릭스랑 다음 주에 나올 아마존입니다. 그게 다예요. 특히 넷플릭스는 주당 이익 매출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런 거 관심 두지 마세요. 넷플릭스의 관심은 유일하게 관심은 순증이죠. 순증. 서브스크립션이 얼마나 늘어났느냐. 여러 번 어제도 확인 드렸다시피 이 회사가 3개월 전에 가이던스를 얘기한 게 700만 명. 그죠? 그리고 업계에서 예측한 컨센서스가 780만 명. 오늘 발표는 1580만 명. 깜짝 슈퍼 깜짝 실적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금 보합이죠. 5%까지 올라갔지만 보합이죠. 네, 주식은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지만 저는 살아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살아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죠. 여하튼 실적 자체를 플러스 이익이냐 매출은 그냥 똔똔이고 이익은 생각보다 조금 주당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넷플릭스도 걱정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같이 코런틴이 계속 락다운이 계속되면 영화 드라마를 계속 찍어낼 수 없잖아요. 물론 있는 걸 살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이 한계가 있겠죠. 다만 어찌됐건 깜짝 실적이 나왔다. 깜짝 서브스크립션 증가가 나왔다. 이런 건 팩트입니다. 팩트. 여하튼 주가 자체는 오늘 시간에서 등락을 가지고 하는 거야. 미리 어느 정도 반영했다고 보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에 대한 월가의 평가가 이제 내일이면 또 오늘 밤부터 막 나오겠죠. 저희가 그래서 내일 또 월가의 평가가 바뀐 것들 올린 거 내일. 제가 봤을 때는 목표 주가 올리는 곳이 꽤 있을 거리라고 보고 있어요. 목표 주가 올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 개인적인 그동안의 경험을 보면. 다음은 오늘 의외로 더 관심 있는 건 치폴레죠. 치폴레도 매출 이런 건 큰 재미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온라인 매출이 81%나 늘어났다는 거. 전체 매출이 26.3% 차지하는데 온라인 매출을 별거 있겠어요? 배달시켜 먹는 거죠. 네, 치폴레입니다. 치폴레는 오히려 시간 내에서 쭉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4~5%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치폴레는 혹시 어저께 여기 계신 분 중에 제가 어저께 이상하게 유튜브에서 생방송한 게 늦게 올라가더라고요. 모바일에선 보이는데 PC상에선 늦게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저께 또 시간이 조금 여유가 돼갖고 스타벅스랑 델타항공을 별도로 제가 강의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그래서 스타벅스와 델타항공은 스타벅스가 상징적인 거고 델타항공을 상징했지만 어저께 내용 혹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못 보신 분들은 제가 중요한 거 관심 있는 거는 주가가 그런 것이 아니라 주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이 사태가 끝나고 나면 어떤 것부터 좋아질 거냐는 거죠. 일상에 복귀한다면 어떤 것부터 좋아지냐 그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한국말로 풀어놓은 거가 레스토랑, 극장, 국내 여행, 헬스, 콘서트, 스포츠 관광, 해외여행, 대형 행사장, 대형 페스티벌인데 여기서 유의하실 게 국내 여행은 물론 비행기도 짧게 타는 것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보다는 가족들, 친구들, 친지, 연인끼리
자동차 타고 다니는 여행의 개념이 국내 여행에 들어갔는데 첫 번째 락다운이 끝난 다음에 바로 몰려갈 것이다. 락다운만 끝나면 갈 것이 뭐다면 레스토랑을 제일 먼저 가겠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란색은 레스토랑 락다운이 끝나고 나서 수개국에 가겠다. 세 번째는 백신이 출시되는 걸 가겠다. 네 번째는 백신이 출시된 다음에도 한참 있다 가겠다는 게 이 순서대입니다. 이 그림을 정확히 어저께 걸 못 보신 분은 이걸 그냥 캡처 뜨세요. 캡처 뜨시고 보세요. 누구한테 물어봤다? 소스는 어디다? 트루퍼블릭이라는 곳에서 밀레니얼과 Z세대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 그림을 보면 해외여행 X입니다. X. 해외여행 갈 사람은 당장 갈 사람은 27%는 가겠으나 심지어는 백신이 출시된 이후에도 한참 후에 가겠다는 사람이 37%예요. 레스토랑은 당장 가겠다는 사람이 55%. 레스토랑이 뭐예요? 저는 이제 스타벅스 예를 들었는데 스타벅스, 치폴레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레스토랑 브랜드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맥도날드 이런 거가 되겠죠. 여러분 이거는 진짜 저는 그 중요한 어떤 인사이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어제 따로 시간이 돼서 어저께 따로 했는데 요거 못 보시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오른쪽이 IBM인데요. Salesforce.com CRM 오라클 떨어진 거 보셔야 되겠고요. 이거는 약간 또 흥미로운 얘기인데요. 마크 콜라노빅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자료를 하나 자료를 하나 인용하면서 얘기했는데요. 지금 보면 홈랜드 시큐리티 사이언스 앤드 테크놀로지라는 곳에 그 홈랜드 그 부서에서 자료를 하나 발표했는데 우리는 요번에 바이러스가 햇빛을 많이 받고 온도가 올라가더라도 안 죽는다 그랬는데 이 자료는 약간 다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여름이 돼갖고 해가 짱짱이 뜨고 온도가 올라가고 습해지면 이게 죽는다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그래서 지금 자기는 내년 초에 내년 상반기에 주식이 최고가 다시 회복하는데 자 이걸 보고 상당히 긍정적이다 얘기를 커멘트한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도 과학자는 아닌데 이 출처는 뭐다? 디파트먼트 홈랜드 시큐리티 사이언스 앤드 테크놀로지에서 발표한 그 부서에서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홈랜드인데 예, 국토안보부인데 우리가 예전에 보면 근데 사이언스 앤드 테크놀로지가 들어가서 뭐라고 했어요. 국토안보 과학기술부인데 그죠? 그 부서에서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갖고 JP모건에서 시장 괜찮다 얘기를 하는 거죠.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마존의 목표 주가를 제프리에서 2,300에서 2,800으로 지금 IB에서는 최고로 올렸습니다. 2,800으로요. 오늘 재미없죠. 오펜하이머에서는 월마트를 또 125에서 140 올렸어요. 오늘 재미없어요. 다만 하루하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거다. 다음 주에 아마존 실적 발표의 기대가 크죠. 마지막으로 안내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채널 후원회원 가입 방법 아까 어떤 분이 물어보시던데 이 초록색 써지는 부분들이 아마 회원 가입하신 분 같습니다. 후원회원인데 계속 본부장이랑 말씀드렸다시피 하신다고 해서 절대로 우리가 뭐 그분들 위해서 뭐 따로 해드리는 거 없어요. 있긴 있죠. 저희가 저희 굿이코노미 쿠폰을 드릴 텐데 10,000원, 20,000원, 30,000원 드릴 텐데 뭐 그것 때문에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제가 봤을 때 순수하게 저희를 후원해 주시는 분들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를 하고 안 하고는 저희가 차별적인 거 하나도 없고 그런 성격도 아닙니다. 그래서 똑같이 계속 합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 보면 2022년 창문 있는 사무실에 가자는 목표, 원대한 목표를 갖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후원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후원금 이렇게 소개해 드리겠고요. 네, 4만 명이 돌파해갖고 이벤트 1탄이 나왔는데요. 장우석의 쪽집게 강의. 주식을 찍는 게 아니라 해외 주식 사이트 500% 할인법. 초보 투자분들이 보시면 좋겠죠. 총 8개의 단계 있겠고요. 40% 할인 쿠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중요한 거는 이거죠. 코로나 그 이후 세상의 변화에 대비하자 이 전체 29개 강의가 언제 끝나냐면 27일이네요. 26일이라 했더니 여튼 다음 주 월요일날 끝납니다. 다음 주 월요일날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개별적으로 해야 되니까 가격이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 많은 분들 공부를 많이 해주시고 공부를 많이 하시면서 이 어려운 세상에 함께 헤쳐나가기를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에서 상세보기에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힘든 시기입니다. 모두 분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